안녕하세요. 첫인사는 항상 너무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 저 머리 잘랐어요. 단발머리를 중3 때 두발자유가 아닌 학교였는데 그때 이후로 쭉 기르고 잘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18년 만이죠? 18년 만에. 근데 너무 편하네요, 진짜. 그리고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저는 머리 자르기 전에 시도는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잘못하면 남상이 되잖아요. 약간 남자 같은 인상을 보이게 될까봐 계속 그런 여성스러운 것만 추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인가 갑자기 막 챗GPT 나오면서 AI 막 이렇게 많이 우리 생활에서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AI랑. 근데 이제 단발로 바꿔줘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죠, 미용실에. 너무 신기한 게 AI가 만들어준 단발 이미지랑 지금 실제 이미지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AI가 뭐 여러 기능이 있겠지만 안심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사실 뭐 아무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받아주고 다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재밌게 하다가 지금은 속에 있던 난해한 질문들이 많이 수그러들어가지고 좋아요. 진짜 필요할 때만 쓰는데. 또 올해 장마가 왔네요. 며칠째 날씨가 흐린지 모르겠어요. 제헌절주에 휴가철이었는지 남편은 그때 출근을 했거든요. 거의 지각을 30분을 했나봐요. 기차를 놓쳐가지고. 안타까워요. 그 주에 휴가이셨던 분들은. 계속 비가 왔어가지고. 저희는 8월 1, 2, 3 휴가 가요. 부산에 6월에 갔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2박 3일로 다녀왔었는데 그때는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날씨는 아니었는데 파라다이스 호텔? 저는 처음 가본 곳이었는데 일단 거기 너무 좋았고, 호텔이 그 바다도 남해인가 동해인가 이걸로 남편이랑 좀 싸운 건 아니지만 결국 제가 졌어요. 동해래요, 부산이. 저는 남해인 줄 알았어요. 그 남쪽 바다 특유의 그런 탁 트임이 있잖아요. 동해는 좀 깊고 전 서해 별로 안 좋아해요. 어중간해가지고 조잡해. 그리고 남해는 뭔가 고즈넉하고 깊은 듯 얕은 듯 예쁜 듯 아닌 듯 뭐 그런 거. 너무 동남아스러운 그런 물색도 아니고 너무 동해스러운 물색도 아닌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다도 보고 호텔에서도 놀고 했는데 그때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근데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 부산만의 그런 음식점들 있잖아요. 뭐 돼지국밥, 밀면, 뭐 꼼장어, 뭐 그리고 이재모 피자. 뭐 지금 까먹었는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씨앗호떡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안 먹었는데. 근데 물가도 싸고 그리고 그런 골목 같은 게 너무 예쁘고 약간 일본 같다? 느낌을 받았어요. 옛날에 2013년인가? 그때 부산을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때 갔던 느낌은 제가 너무 어릴 때기도 하지만 그냥 한국 그냥 바다? 그리고 좀 난잡한 술, 헌팅, 해변, 뭔가 나이트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너무 고즈넉하고 사람은 많은데 약간 일본 관광지 같고 맛있고 쨍하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 또 와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시 예약을 한 거예요. 2달 뒤 여름휴가 때. 그때 바다에 들어가자 해서 또 파라다이스 호텔을 잡았어요. 감사하죠. 파라다이스 호텔 진짜 비싸던데 제 기준에선 진짜 비싸요. 하다못해 극성수기에 거기서 묵는 거는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살을 좀 빼보고자 했는데 그냥 포기하고 요새는 그냥 30분 뛰는 거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요. 근데 죽어도 안 빠지더라고요. 이제 몸이 적응을 했나봐요. 그래서 근력을 좀 시작했어요. 좀 어깨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세도 좀 좋아진 것 같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데는 보이는 데는 살이 안 쪄 보이잖아요. 이런 데도 원래 있었고 근데 딱 가려진 이 부위, 배, 딱 엉덩이 쪽 옷에 딱 가려지는 부분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쪄요. 여성 호르몬 때문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말랐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안 쪘어 이러는데
거의 5kg? 5kg가 쪘어요. 5kg가 지방 1kg 이만한 거 아시죠? 이거 이만한 게 5개가 여기 막 난리가 나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근력이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해서 요새 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운동 루틴은 근력, 전신 다 해요. 막 빡세게 안 하고 여기 가슴, 등, 그리고 복부, 엉덩이, 허벅지, 팔 이렇게 다 깔짝대요. 그렇게 한 30분 하고 또 한 2-30분 뛰고 그 다음에 20분짜리 유튜브 빵느라고 하세요. 빵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20분 내외에 전신 스트레칭 영상을 엄청 많이 찍어두셔가지고 그분 거를 이제 재생 목록에 넣어놓고 거의 매일 하나씩 해요. 그러니까 30분 근력, 30분 뛰기, 20분 스트레칭이니까 1시간 20분 정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빠지면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한 2주 했나? 근데 눈에 띄는 변화는 없고 제 스스로 보이기에는 자세가 좋아졌다. 그리고 전혀 없던 근육, 예를 들면 전 여기 근육이 전혀 없었거든요. 가슴 근육. 그래서 5kg도 못했어요. 근데 요새는 15kg까지 늘어서 이렇게 하면은 느껴져요. 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이 자존감 측면에서 너무 좋고 그래요. 근데 너무 덥다. 에어컨 좀 켜볼게요. 사실 오늘 영상은 저번 주부터 계속 찍어야지 하는데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컨텐츠를 해봤자 제 기준에서 큰 일인 게 단발머리 자른 거밖에 없는데 하루 종일 단발머리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루다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좋길래 저녁 차리기 전에 한번 켰는데 지금 할 말이 또 너무 많이 생각나서 제잘제잘 하니까 10분이 훅 지나갔어요. 그리고 요새 또 새로 시작한 게 상반기 끝나고 6월 중순 정도부터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당은 교회랑 다르게 바로 신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1년가량의 수업을 듣고 세례를 받아야 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종교인데 옛날에 교리 수업이 3년에 걸쳐서 진행됐대요. 어느 정도 옛날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신자들이 안 오는 거야. 내가 종교생활 좀 해보겠다는데 3년이나 그래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1년으로 줄이고 1년도 길다 해서 6개월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저는 6개월짜리 집 근처에 2군데를 전화해봤는데 하나는 상반기에 끝나가지고 안 되고 하나는 딱 다음 주부터 시작이에요. 6개월간 그리고 성탄절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러길래 시기도 딱 좋고 기간도 딱 좋고 성탄절에 또 세례를 받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일이기도 해서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시작했죠. 그래서 일요일마다 9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을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미사를 드려요. 일요일 11시 미사가 제일 그 성당에서 크고 성가대도 있고 뭐 그런 정식 미사인가 봐요. 그래서 정식 미사를 매주 배우고 있어요. 지금 한 달가량 했죠. 한 달 좀 넘었나? 너무 처음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아마 안 드렸을 거예요. 지금 마지막 영상이 4월이었으니까 상반기에 좀 힘든 일들이 있어가지고 새벽만 되면 깨고 약간 좀 안 좋은 죽은 아빠 생각이 새벽 5시만 되면은 떠올라가지고 깨요. 매일 같이 깨고 매일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남편이랑 밥 먹고 아파트 단지 앞에 공원 같은 데서 산책을 하는데 그 화단 쪽에 제비 같은 새가 그냥 이렇게 툭 떨어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가로등 옆에 쭉 길게 돼 있는 산책로였는데 근데 잘 안 보여요. 그게 밤이라. 근데 가로등 옆이라 저는 본 거죠. 빛이 살짝 보이니까. 근데 이제 그냥 지나쳐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미치는 사람처럼 계속 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새가. 그래서 낙엽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새를 이렇게 덮어줬어요. 근데 집에 오는 내내 계속 막 눈물을 흘렸는데 이게 지금 말하니까 이상한데 그때 제 마음 상태에서는 이상한 게 아니었던 그러니까 그런 일들 작은 일, 큰 일 다 떠나서 너무 이게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병원도 한번 가봤어요. 너무 이게 힘들다기보다 이상해요.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뭐 저만 혼자 살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남편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시댁도 계시고 이게 그냥 방치를 할 수가 없어요. 뭐 혼자 살았으면 뭐 그냥 술 먹고 자고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이제 술을 먹으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새벽에 막
잠도 안 오고 막 이상한 생각 들고 사는 게 뭘까 막 이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약을 먹으면은,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 술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남편이랑 저는 습관적으로 술을 먹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혼자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술도 좋아하기도 하고 좀 심심하면 술 생각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약을 먹어야 되니까 자기 전에 오히려 술이 아예 줄고 술 생각이 안 나요. 아예 그냥 약을 먹고 나는 오늘 평안히 빨리 자야지, 평안히 자야지, 평안히 자야지, 이런 날이 며칠 쌓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괜찮아지는 거예요. 너무 작은 일에도 눈물 나고 이랬던 게 사라지고, 그때쯤 더 종교를 빨리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신자예요. 천주교. 그래가지고 연애 때부터 나는 결혼하면 천주교 같이 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정말 때가 다 맞았던 것 같아요. 휴직했을 때 하려고 했었고 6개월짜리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마침 또 너무 힘들었고 마음도. 그래서 정말 요새 사실 몇 주 하다 보면 되게 하기 싫고 막 마음도 난잡해지고, 이까짓 거 왜 막 이러잖아요. 신이 어딨어 막 이런 생각 해요, 무교였던 사람들은. 근데 물론 안 한 건 아닌데 그냥 그 미사를 가만히 이렇게 따르고 있으면은 좋은 쪽으로 눈물이 왈칵해요. 속에서 눈물이 실제로 줄줄 나는 건 아닌데, 그 찬송가라고 해야 하나요? 그 성가대 지금도 막 울컥했는데 매일 똑같아요. 매주 몇 개만 다르고 새로워요. 갈 때마다 새롭고 갈 때마다 울컥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증상, 미사 이후 일요일날 미사 드리고 한 월화 수요일까지는 계속 그 음악이 맴돌아요. 제가 막 흥얼거리고 있고, 그건 저번 주에 처음으로 느낀 증상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막 정말 신이 있고 막 우리의 주 예수 막 그거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데, 뭐 언젠간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냥 개인적인 생활에 너무 윤택한 의지 대상? 그냥 왜 공간이 크면은 좋은 것도 들어가고 나쁜 것도 들어가고, 공간이 뭐 여러 개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간이 10개가 있는데 채울 수 있는 게 뭐 남편, 고양이, 엄마, 시댁, 뭐 회사, 시험관 6개예요. 그럼 4개의 공간이 남잖아요. 그럼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 공간을 뭔가로 채워요, 사람은. 저는 뭐 예를 들면 술, 여행, 아니면 친구, 뭐 SNS. 애초에 그 용량이 작으면은 문제가 오히려 없어요. 근데 용량이 다 안 채워지면 쓰잘데기 없는 게 들어간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빈 공간에 좋은 거를 넣는 것들 중 하나예요. 미사, 성당 가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 챙기는 거. 그 정도만 하니까 이 10의 공간이 꽉 찼어요. 좋은 걸로, 해야 되는 걸로, 좋은 걸로, 하고 싶었던 것들로. 그래서 우울증이나 뭐 이상한 생각이나 과거의 뭐 원망스러운 감정, 그런 것들, 후회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흘러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거에 매몰이 안 돼요. 매몰이 안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근데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10대 때는 이미 다 정형화된 일정을 살아서 생각할 틈도 없었지만, 저희 때는, 저는 90년대생이어서 야자도 밤 10시까지 하고, 야자 끝나면 학교 버스가, 학교가 아니고 그 통학버스 업체가 있어요. 쫙 서 있어요, 학교 앞에. 거기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집에 데려다 주거나 독서실에 데려다 주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전 10시까지 야자를 하고 2시까지 독서실에 갔다가 독서실에서 집은 가까우니까 걸어오고, 또 7시에 학교 가고, 막 그런 생활을 쭉 반복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걸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맨날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안 드는데 20살이 딱 되자마자 갑자기 0이 된 거예요. 해야 될 일과 뭐 그런 정형화된 거. 그러니까 그때 보통 그때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방황까지는 아니고 그냥 알바해서 술 먹고, 알바해서 술 먹고,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회사 들어가서도 회사 갔다 술 먹고, 회사 갔다 술 먹고, 그러다가 약간 정신을 차려야겠다 했을 때 회사 가고 운동하고 술 먹고, 회사 가고 운동하고 술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혼하니까 술은 안 되겠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니까 좀 어떤 걸로 채워야 되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거죠. 물론 좋은 결혼일 때 얘기죠. 저는 결혼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잘 골랐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떤 결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뭐 구체적으로 적고 그런 건 아닌데 좀 정립을 해놨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미래의 삶이 어떤 건지를 그냥 수상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혼자 살면서. 뭐 예를 들면은 같이 운동을 하는 삶, 같이 너무 현실적인 거에 목매면서 이건 내일, 이건 내일, 너 50대 50, 뭐 이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고, 남자는 여자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 좀 서로 실수해도 싸워도 되고, 그냥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남자도 저랑 비슷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맨날 술 처먹고 잠도 안 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폭식하고 도대체 왜 저렇게 자유롭게 사나.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근데 이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게 좀 잘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랑 실제 결혼 생활이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맞아가니까 행복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짜잘짜잘하게 안 맞는 게 지금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많아요. 스트레스인 건 맞는데 큰 틀이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바꿔가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큰 틀이 안 맞고 겉으로 보기에 맞다. 그러면 제일 최악인 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재미가 없어. 이게 뭐 연애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놀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큰 틀이 맞고 사소한 게 안 맞으니까 재밌어요. 근데 제가 종종 싸우면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오빠한테 말해요. 우리는 정병연애다. 둘 다 정신 이상한 것 같다고 장난으로. 정병연애 뭔지 아시죠? 그런 불안정해 보이는 연애 그렇게 하는데 막상 그렇지 않은데 그냥 재밌는 거죠, 그런 게. 근데 그것도 많이 줄었어요. 요새는 이제 둘 다 좋은 것들로 많이 일상을 채우고 사람도 많이 이제는 가린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을 가리고 막 안 맞는 사람 쳐내고 맞는 사람은 같이 가고 이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혼자 살 때는. 네가 뭔데 사람을 쳐내고 가리고 선택해?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나는 다 포용할 거야. 난 다 좋아. 나는 다 묘한 사람 없어. 난 다 가능해. 막 그랬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미워할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죠. 생각 체계로부터. 아무튼 저는 이제 밥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재밌다. 할 말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7월이니까 또 돌아올게요. 8월에. 이제 장마 거의 끝나가요. 휴가 안 다녀오신 분들 잘 다녀오시고 잘 지내시고요. 고양이 보여드리고. 얘 건강검진 했는데 다 건강하대요. 근데 췌장이 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살 빼고 있어요. 또 뵐게요.